동일한 상권 내에서 다른 곳들이 마케팅을 뭐 한 달에 4,500씩 쓰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기본적으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마케팅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아닐 확률도 되게 높죠. 특별한 사회적 이슈 없이 다른 상권에 있는 경쟁 업체들과 다르게 나만 매출이 한 30-40% 이상 빠지고 그게 한 6-7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 매장만의 매출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그냥 타업하고 문 개고 갔었을 확률이 제 생각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망하기 전 보이는 가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변 가게들은 여전히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이상하게 매출이 떨어진 것 같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단골들이든 아니면 컨설팅하는 사람이든 혹은 내 매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전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음식이랑 서비스랑 뭐 분위기랑 모든 거랑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주변의 상권의 다른 집들은 그럭저럭 잘 나는데 우리만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상권이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빨리 털고 다른 데를 가면 돼요. 근데 우리만 안 되는 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의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는 잘 안 되니까 마케팅의 문제인가? 그럼 마케팅으로 하면 매출을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마케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동일한 상권 내에서 다른 곳들이 마케팅을 뭐 한 달에 4,500씩 쓰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기본적으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마케팅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아닐 확률도 되게 높죠.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인플루언서가 와서 광고를 해주던 유튜브든 혹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잘 꾸며놨던 그럼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여기 잘 돼 있네 라고 생각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시적인 거죠. 마케팅을 500을 태워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그냥 똔똔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마케팅으로 손님을 일시적으로 끌어모았으나 결국엔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건 오케이지만 마케팅을 하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삼겹살을 팔면 이 옆에 있는 다른 삼겹살집보다 우리가 뭐 하나라도 다르거나 나은 점이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면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망하는 신호가 보였을 때 이미 늦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다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보통 상담을 다니다 보면 오픈한 지 보통은 1년이 지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매장이 기준 매출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매출에서 특별한 사회적 이슈 없이 다른 상권에 있는 경쟁 업체들과 다르게 나만 매출이 한 30-40% 이상 빠지고 그게 한 6-7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미지라는 게 한번 안 좋은 이미지가 박히면 거기를 사람들이 다시 갈 확률은 희박해지거든요. 왜냐면 어디 카페를 갔어요. 그 주위에 카페가 20-30개가 있는데 여기에 실망했는데 굳이 여기 갈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나한테는 19개의 새로운 옵션이 있으니까. 그럼 이 19개를 다 돌아보고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낫다는 판단이 돼야 오는 건데 근데 한번 이미지가 깎이면 그렇게 되긴 쉽지 않죠. 그 전에 문 닫을 수밖에 없겠죠. 무작정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매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어요. 내가 갖고 온 거고 내가 열심히 해왔다는 베이스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전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렇다고 뭐 친척이나 지인들 이런 사람 불러서 어떻고 얘기 듣는 것도 저는 비추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 매장에 와서 이 돈을 주고 사 먹을 건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뭐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것도 있고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맘카페 같은 데다 그냥 몇 팀만 무료로 오셔서 냉정한 판단을 해주세요. 그럼 눈에 불을 켜는 아줌마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기존 단골분들한테 뭐 연락처 DB가 있으면 단골이시니까 초청하신다고 하고 문자 같은 거 보내드리고 대신 설문지 같은 거 진짜 좀 솔직하게 적어달라고 하셔도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우리 매장만의 매출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에이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이지 그러면서 내가 그냥 타업하고 문 개고 갔었을 확률이 제 생각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와서 진단을 해주고 이걸 떠나서 이걸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됐는지,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마음이 됐으면 실제로 바꿀 건지의 실행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폐업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만 떨어지고 있는지 매출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상권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고, 나만 떨어지고 있다면 솔직히 간판 바꾸고 디자인 좀 바꾸고 조금만 이미지만 바꿔도 사람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해서. 근데 상권 자체가 죽었으면 그건 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상권 자체가 죽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상권이 너무 포화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되는 상권들은 잘하는 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변별력을 줄 자신이 없으면 빨리 터는 게 맞죠. 거의 죽어가는 가게였지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장님들의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엔 사장님의 특징이라기보다 죽어있는 상권에서 확 살아나려면 기본이 잘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마케팅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골목 식당 같은 거 봐도 그 사장님이 하던 메뉴는 예전부터 똑같았어요. 서비스도 똑같았는데. 근데 결국엔 매스컴을 한번 타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가는 거고, 요즘에 흑백 요리사 봐도 그분들이 하던 요리랑 서비스는 계속 똑같았는데 그 흑백 요리사라는 곳에 노출되면서 갑자기 웨이팅 걸리고 막 한 달씩 예약 마감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기본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오래 하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 기본을 계속 유지하고 똑같은 동일한 퀄리티와 서비스가 계속 유지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조금 그게 매스컴이 됐건 유튜버가 됐건 뭐가 됐건 이슈화가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너무 일희일비하고 휙휙 바뀌고 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내가 팔고 있는 이 음식이랑 메뉴에 정말 진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진심을 충분히 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 그만큼 성실한가, 이런 성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매스컴을 타는 것도 중요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는 게 결국에는 뭔가 내가 본질적인 걸 갖고 있어야지 그게 어떤 매스컴이든 돌아왔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특별한 게 없는데 돈을 들어서 마케팅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으나 결국엔 지금도 매스컴을 더 잘 되는 데들 보면 뭔가 본질을 갖고 있는 데들인 거잖아요. 잠깐 반짝해서 와서 막 먹고 그냥 뭐 그러네 라고 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긴 한데, 그러면 결국엔 본질이 다른 데랑 뭐가 다른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도 결국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와갖고 우리 거 하면 100% 잘 돼, 이런 전문가들은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이 매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다음에 가야 될 방향이 뭘지를 일정 비용을 내더라도 그 진단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객관적인 진단을 받기가 어렵다면 그런 것들은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뭐 인터넷 치면 많습니다. 유튜브 많고, 일단은 부르셔서 그분들이 진단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진단까지만 듣고 뒤에 뭐 판다고 하시는 거는 걸르셔도 됩니다. 제이 아빠님한테 도움을 청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도 진단할 때 돈을 받기 때문에 뭐 진단하셔도 되는데, 뭐 그거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견디고 계신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폐업이 꼭 최악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냥 보증금 있는 거 계속 까먹고 월세 보증금으로 깎으면서 그냥 못 나가서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언젠간 다시 잘 되겠지, 돌아오겠지. 근데 손해가 적을 때 빨리 폐업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솔직히 답이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상황상. 그러면 저는 차라리 빨리 폐업을 하시고,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가 진짜 특별하다, 근데 다만 타이밍을 못 만났을 뿐이고 이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직 못 만났을 뿐이다 라고 확신이 드시면 저는 뭐 메일 주셔도 좋고 한번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